김기근 기자. 한국형 전투기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프랑스 다소의 라팔 전투기를 구매할 것이란 외신 보도가 잇따르자 한국 정부 당국이 진입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KF-X 공동개발에 손을 떼고 라팔 전투기 구매로 방향을 전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한국은 개발 비용 조달과 개발 후 수출 전략 등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 당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프라보와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하고 양국 간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언론은 이번 통화에서 인도네시아가 라팔 전투기를 구매하는 문제가 논의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 프랑스 현지 TV BFM 비즈니스는 최근 인도네시아는 올해 연말까지 프랑스 전투기 36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서 프랑스와 인도네시아 간의 논의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매체들은 48대의 라팔 전투기를 구매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프랑스 경제전문 라트리뷴도 인도네시아가 연말까지 서명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프라보워 장관은 10월에 프랑스를 방문해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국방협력을 논의했다. 그는 지난 1월에도 프랑스를 방문해 라팔 전투기와 스코르펜급 잠수함 구매 방안을 논의했다고 프랑스 매체들이 보도한 바 있다. 이런 보도가 잇따르자 정부 당국은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이미 KF-X 사업에 2,272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제 와서 공동개발 계획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외신 보도를 비롯해 인도네시아의 측의 의중도 함께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측과는 계속해서 비공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협상 내용은 서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8조 7천억 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해 양산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48대를 현지 생산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 분담금부터 지급을 미뤘고 현재 5천억 원가량 분담금을 연체하고 있다. 방산업계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이탈 가능성에 대해 설마라는 정부 당국의 분위기와는 달리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형국이다.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에서 발을 빼면 KF-X 수출 물량은 그만큼 감소하고 한국의 개발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한다. 이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 공군에 배치된 타우러스 또는 차세대 타우러스 350KE,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을 KF-X와 체계 통합해 수출하는 전략 등을 지금부터 수립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통상 전투기 구매 국가는 탑재 무장과 전자 장비를 함께 검토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2028년께 개발될 것으로 보이는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KF-X에 탑재한다는 계획이다. 개발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KF-X는 생산됐으나 핵심 무장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F-X는 시제 1호기가 내년 상반기에 출고되는 데 이어 2022년 상반기 첫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까지 개발이 완료된다. 시제기용 AESA 레이더는 내년 상반기에 KF-X에 장착된다. 이 소식은 현재 UAE에서 열리고 있는 두바이 에어쇼를 앞두고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어쇼에서 라팔과 타이푼 전투기 둘 다 에어쇼 기간 동안 매일 시범 비행을 실시할 계획이죠.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 10월 17일에 영국 측이 UAE 관계자들에게 타이푼 전투기를 정식 브리핑했답니다. 이 브리핑은
UAE에서 어떻게 자국이 미래의 고속 전투기 요구에 부응할지를 분석해줄 것을 영국 측에 요청한 뒤 이루어진 거라고 하네요. 유러파이터 컨소시엄은 발표문에서 자사가 브리핑 이후에 타이푼 전투기의 공급을 위한 제안 요구서를 UAE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UAE의 제안 요구서에 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이상의 제안 요구서에 나온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라팔과 타이푼 전투기 모두 최근까지 리비아 공습과 비행금지 구역 초기에 참여한 바 있죠. 리비아 작전에 라팔은 프랑스 공군과 해군이, 타이푼은 영국 공군이 참여시켰습니다. 또한 이번 달 초에 최종 입찰이 시작된 126대 규모의 인도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 MMRCA에서 최종 후보 기종으로 올라있죠. 결정은 몇 주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소 측은 안나이롤 전투기로 선전하는 라팔의 첫 해외 고객을 찾는 중이고, 유러파이터 컨소시엄 은 개발 참여 국가 오스트리아 및 사우디아라비아에 판매된 타이푼의 고객을 더 늘리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엄청 호들갑스러운 표현을 썼지만 예전에 전했던 UAE의 F-16EF 데저트 펠콘의 추가 도입 가능성에 대한 소식처럼 이번 유러파이터 타이푼의 참여 요구는 라팔을 제공하는 다소와 프랑스 정부를 더 흔들려고 하는 UAE의 노련한 흔들기 작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영국 측에 브리핑을 의뢰하고 유러파이터 컨소시엄 측에 제안 요구서까지 보낸 걸 보면 UAE에서도 타이푼을 최소한 스토킹호스가 아닌 도입을 궁리하고 있는 기종으로 여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렇다면 다소와 프랑스 정부는 미칠 노릇이겠죠. 7일 저녁 동해상에서 사라진 F-15K는 전승을 거두는 독수리라는 뜻의 슬램이글이라는 애칭에서 알 수 있듯 한국 공군이 보유한 최강 전투기다. 이 전투기가 국내에 도입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공군이 자랑해온 최강의 전투기가 도입된 지 반년 남짓 만에 실종된 이번 사고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다. 파장도 간단찮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 전투기에 쏟아진 찬사는 실종 사고로 일단 금이 가게 됐다. 만일 사고 조사 결과 실종 원인이 기체 결함에 따른 추락으로 판명나면 F-15K 추가 도입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F-15K는 최대 속도 마하 2.5, 전투행동 반경 1800km로 한반도 전역은 물론 주변국 주요 지역을 행동 영역으로 삼고 있다. 북도 상공까지 진출해서도 30분 동안 공중전을 벌일 수 있다. 일본의 F-15J나 미국 공군의 F-15에는 없는 최고 수준의 300km급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샘열이 달려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F-15K가 중국의 수호이 -30MKK, 일본의 FF-115C 등 중국, 일본의 최신 내기를 능가하는 동아시아 최강의 전투기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전투기 기체는 상당 부분이 티타늄 합금으로 제작됐고 값은 대당 1천억 원에 이른다. 이 전투기는 2008년까지 40대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한국 공군이 슬램이글을 모두 품에 안는 데 들 예산은 4조 원에 이른다. 공군은 2007년 1월부터 이 전투기를 제한적으로 운영한 뒤 9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작전에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8대, 2007년 16대, 2008년에 12대가 각각 추가로 들어온다. 공군은 F-15K 도입 계획에 따라 현재 대구기지 등에서 운용되고 있는 도입된 지 40년이 넘은 F-4 기종은 2011년까지 퇴출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008년 이후에도 이 전투기를 더 도입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결정했다. 2조 원의 예산을 들여 20대를 2008년 이후에도 더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최종 확정된 게 아니고 형식적이나마 입찰을 거쳐야 해 이번 사고 원인이 추가 결정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또 당장 올해 8대에서 14대로 늘려 주기에 도입하려는 방침도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동이 걸릴 수 있다. F-15K는 기종 선정 과정에서도 상당한 잡음이 있었다. 2000년 공군의 시험평가에서는 경쟁 기종인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국 기종은 한미작전 운용성이 고려돼 미국 보잉사가 제작한 F-15K로 선정됐다. 이 때문에 감사원으로부터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와 경쟁한 기종 선정 과정이 부적정했고 가격도 너무 비싸다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 지난해 말 넉대가 한국군에 인도되는 과정에서 지하요새 등목표물을 정밀 폭격하는 데 필요한 영상위치 제공 지형 정보라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지 않은 흠결이 발견되기도 했다. 7월 5일 리비아 언론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전날인 4일 심야에 지중해를 건너온 국적 미상의 전투기들이 리비아 서북부의 아라티아 공군기지를 공습했으며 이 공습으로 인해 기지에 주둔 중인 터키군의 시설이 파괴된 것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다. 이 소식은 트리폴리의 리비아 통합정부 국방부 대변인에 의해 발표됐는데 리비아 통합정부는 터키 군사시설을 공습한 전투기들을 국적 불명의 라팔 전투기라고만 밝혔다. 리비아 인근에서 라팔 전투기를 운용하는 국가는 프랑스와 이집트 두 나라였고 두 나라 모두 터키와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최초 보도가 나온 다음 날 리비아 현지 언론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공습은 현지 시각으로 4일 심야에 이루어졌고 아라타야 기지 북쪽으로 약 70km 떨어진 상공에서 라팔 전투기가 발사한 미사일에 의해 기지 내 터키군 방공진지와 지휘소가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중해와 가까운 이 기지에는 터키 지상군과 공군, 방공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번 공습으로 기지에 설치되어 있던 터키군 밈-23 호크 지대공 미사일 발사대 2대 중 1대가 완파되고 지휘소도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터키 국방부는 피습기지의 명칭은 밝히지 않고 자국의 군사시설이 피습을 당해 일부 시설이 파괴됐으며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 리비아 현지 언론은 트리폴리 통합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9명 중 다수가 터키군 기지 사령관을 비롯한 고위급 장교들이며 정보기관 관계자도 다수 중상을 입고 터키로 후송됐다고 전했다. 이 정도 피해 규모는 21세기 들어 터키군에게 있었던 최대 규모의 피해였다. 터키와 프랑스 모두 이번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공습의 배후로 프랑스 공군을 지목했다. 프랑스가 이집트에 라팔 전투기를 팔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의 반발 때문에 장거리 스탠드오프 무기를 판매하지 않았고 공중급유기가 없는 이집트 공군이 국경에서 직선거리로 1600km 이상 떨어진 리비아 공군기지를 폭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프랑스가 의심받는 이유는 트리폴리 통합정부군의 레이더에 잡힌 기체가 라팔이었고 이 전투기들이 지중해에서 접근했으며 프랑스 남부 라튜브 공군기지에서 리비아 아라타야 공군기지까지의 거리가 라팔 전투기의 카탈로그상 작전 반경인 1800km의 훨씬 안쪽인 800km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라타야 기지를 공격한 것이 프랑스 전투기이고 리비아 방공망에 탐지된 것처럼 기지 북방 70km 지점에서 무장을 발사해 터키군 지휘소와 지대공 미사일을 파괴한 것이 맞다면 이번 공격에는 프랑스가 자랑하는 최신의 스텔스 공대지 미사일인 스칼프 이지가 동원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